브렌다는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 로포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작은 땅에서 옥수수를 재배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단순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브렌다는 세 자매 중 막내였으며 항상 공부와 농장 일에 가장 헌신적이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브렌다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일리노이 대학의 간호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삶을 시골에서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브렌더는 대학 기간 동안 대도시에서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렌더는 항상 그녀의 헌신과 인내심에 대한 공감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학 파티. 에드워드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공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브렌다는 에드워드의 카리스마와 친절함에 사로잡혀 시카고시의 불빛이 물에 비친 데이트 날에 곧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시간 호수와 그들은 함께 앉아 별빛 아래 고층 빌딩의 실루엣을 관찰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어느 날 밤 브렌다에게 항상 자신의 두려움과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한 특별한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브렌다. 그는 부드러운 소리에 잠긴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호숫가에 부서지는 파도. 중요한 말을 해줄게. 브렌다는 그를 바라보았다. 에드워드의 회색빛 파란 눈은 그의 표정에 진지함을 반영한다. 물론 에드워드. 그녀가 대답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에드워드는 심호흡을 했다. 용기를 낸다.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인생을 키울 책임 때문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불공평할 것 같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브렌다는 허를 찔렀을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늘 상상해왔지만 그 결정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 순간과 별로 관련이 없을 만큼 먼 것처럼 보였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브렌다를 전혀 고려한 적이 없는 가상의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순간 에드워드의 목소리가 브렌다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녀는 그에게 위로를 주려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드워드. 그녀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왔지만 저는 당신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반응에 놀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분명히 안도하며 그들은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들이 공유한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에게 말했고 브렌다의 임신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수년 동안 그 약속은 진실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졸업 후 대형 상업회사에 일자리를 얻었고 브렌다는 회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종합병원의 간호사. 그들은 결혼하여 도시의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에드워드와 브렌다 부부의 고요한 일상은 시카고의 흐린 가을 오후에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헌신적인 영업 관리자로서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에 그가 브렌다와 함께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면서 라디오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스의 노래인 히어 컴즈 더 선이 흘러나왔습니다. 흐린 하늘과 젖은 아스팔트를 고려하면 미묘한 아이러니가. 갑자기 검은색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잘못된 차선에서 나타나 에드워드의 차량과 충돌하여 도로 위에서 회전하는 충격 소리. 뒤틀린 금속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전벨트가 그를 긴장하게 하여 비 속에서 춤추는 빨간색과 파란색 빛의 섬광과 주변의 혼란을 통해 더욱 비극적인 결과를 막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잔해에서 구출되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시작된 일상은 악몽으로 바뀌었고 이후 의사들은 에드워드에게 대퇴골의 복합골절이 두려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이동성. 그는 움직이지 않는 부츠를 착용하고 목발을 사용해야 하며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영업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다음과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된 그는 더 이상 고객을 방문하거나 지친 사무실의 일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브렌더는 항상 에드워드의 앵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시간을 늘려 길고 지친 교대 근무에 전념했으며 에드워드는 그의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 한때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찬 집의 벽은 이제 그를 자신의 괴로움과 좌절 속에 가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부관계의 악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측정되고 대화를 피하는 것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한때 꿈으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남자는 이제 브렌다가 에드워드에게 아이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은 이제 그가 의존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훨씬 더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무능력에 대한 괴로움은 점점 더 그들 사이의 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햇빛이 브렌다와 에드워드의 집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물체를 비췄습니다. 양성 임신 테스트를 받은 브렌다는 떨리는 손과 들끓는 가슴으로 2개의 분홍색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긴 그녀가 의심했지만 부부의 꼼꼼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초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것, 경이롭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브렌다는 임신했습니다. 그녀를 압도하는 감정의 혼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한 희망과 기쁨의 속삭임, 이 발견은 이보다 더 섬세한 순간에 올 수 없었습니다. 브렌다와 에드워드의 관계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지 이전 동료였던 에드워드에 대한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그의 괴로움과 싸우는 그의 상태는 점점 차갑고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브렌더는 그 소식이 에드워드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 대한 생각에 희미한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젠틀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의 반응이 두려웠던 작은 아기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첫 발걸음을 목격했습니다. 에드워드에게 임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차가워지고 무관심해지는 에드워드가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황금빛 방을 목욕시켰고 임신 테스트기는 브렌다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두려움을 느끼도록 허용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희망과 불안과 기쁨,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부시게 화창한 오후에 그녀 안에서 자라는 작은 존재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브렌다와 에드워드의 정원의 아름다움은 더욱 강렬해 보였습니다. 푸른 꽃이 주변에 특별한 색을 더해 주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신선함을 가져왔습니다. 봄, 꽃이 만발한 덩굴 그늘이 있는 베란다에 앉아 좋아하는 도자기 컵에 담긴 오후에 커피를 즐기고 있는 두 사람. 커피의 풍부하고 씁쓸한 향기와 은은한 꽃향기가 어우러져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화두는 미래였다. 그리고 부부로서의 꿈, 브렌다, 그녀의 손가락은 커피잔 주위에 초조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장식하는 수줍고 불확실한 미소는 그때까지 회피되었던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갖는 아이디어를 소개했습니다. 망설인 그때까지 여유로웠던 에드워드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심각해지며 스터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고 브렌다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결심을 내비쳤다. 이미 말한 브렌다, 내가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항상 확고한 결심을 해왔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책임감이 너무 크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브렌다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분명히 그녀를 조금씩 깨물었습니다. 아랫 입술, 그녀는 에드워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결단력으로 반짝였지만 약간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나는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에드워드. 그리고 나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에드워드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빠르게 브렌다에게 반박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일을 겪었고 내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새들의 노래와 바람에 나뭇잎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가운데 긴장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겉보기의 고요함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과 충족되지 않은 욕망의 회오리 바람이 지금 그녀의 현실에 직면한 부부의 화합을 위협하고 있었다.
임신 브렌더는 에드워드가 특히 조용한 밤에 매우 경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부드러운 타닥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렌더는 이제 에드워드와 아이를 갖는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조용하고 강렬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에드워드가 어떻게든 소파 반대편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브렌다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아이의 탄생이 우리를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변화로 인해 우리 관계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분명히 그 주제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참을성이 없고 짜증이 나서 브렌다가 그의 목소리를 더욱 거칠게 방해했습니다. 평소보다 브렌더, 우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당신도 잘 알고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경멸로 가득 찬 목소리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브렌더. 이제 당신의 시간에 대한 환상을 그만둘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너 자신을 더 잘 돌보고 나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해. 너는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집은 항상 엉망이야.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에드워드가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에 대해 브렌다를 비난하면서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브렌더는 자신이 상황에 기여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요구를 강요한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취약한 순간에 자신을 무시했다고 비난하면서 질병과 건강의 결혼 서약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보다 그를 돌보는데 더 신경 써야 할 그 밤은 평화롭게 시작됐고 비난과 원망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고 거친 말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다음 날은 긴장의 망토로 점철됐다. 브렌다에게는 아직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임신 소식뿐 아니라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생각을 사로잡은 점점 커져가는 의심 때문에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에드워드의 행동에 미묘한 신호와 변화가 심어졌습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받은 전화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밤늦게, 다른 일부는 새벽에 이루어졌으며 항상 에드워드는 조심스럽고 먼 곳에서 말했습니다. 브렌다의 귀에 소리를 내지 않고 바깥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린 깊은 밤에도 그녀는 에드워드가 그녀와 공유한 적이 없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동안 희미한 빛 속에서 에드워드의 휴대폰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옷장 구석구석에서 우연히 발견된 소포는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소포 안에는 고통스러운 확신이 되었습니다. 섬세한 란제리에는 브렌다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분명히 그녀의 것이 아닌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발견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결혼 생활의 기존 문제에 더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그녀의 심장을 수축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축적되어 이제 브렌다 안에 자리 잡은 우울함을 먹였습니다. 한때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끊임없는 걱정과 피로의 표현, 한때 그녀의 눈을 빛나게 했던 기쁨은 사라진 듯 조용하고 체념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브렌다를 괴롭힌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축하의 전통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특별한 날,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늑한 분위기와 맛있는 케이크로 항상 사랑했던 현지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브렌다가 가게에 들어올 때 바닐라와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편안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슬픔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니콜라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친절한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세일즈맨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우울한 브렌다가 니콜라스를 들고 다정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매력적으로 웃으며 요청한 완벽한 케이크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브렌다 잠시 머뭇거리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의 생일이군요. 군침이 도는 케이크로 가득 찬 진열대를 찬찬히 살펴보는 동안 니콜라스는 자기 앞에 있던 여자가 자신의 공감 능력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슬픔을 느꼈고 그로 인해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이를 좀 써도 될 것 같다고 니콜라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친절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계속했습니다. 가나슈가 들어있는 이 초콜릿 케이크가 완벽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미소를 짓게 하는 맛이 있고 당신도요. 브렌다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니콜라스가 제공한 이해는 상처받은 소울에게 폭탄이었다. 그의 부드러운 말은 초콜릿의 힘에 대한 선의의 농담으로 그녀에게서 수줍은 미소를 이끌어냈다.
병원에서 유난히 힘든 교대 근무를 마치고 오랜 시간 동안 브렌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맞서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불확실성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양심의 침묵은 그녀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손은 차갑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에드워드의 친숙한 번호인 에드워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 뒤에 격동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꼼꼼하게 조절된 목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긴급 상황이 있어서 제가 머물러야 해요. 전화 반대편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에드워드는 무관심한 어조로 브렌다가 알아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렌다 잘 지내고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주위에 텅 빈 침묵을 남기고 브렌다는 차를 몰고 길모퉁이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는 그림자로 뒤엉켰습니다. 브렌다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에드워드 사고 이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녀의 에드워드는 무엇보다도 충격적으로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레스를 부수지 않고 절뚝거리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녀가 본 적이 없는 편안함으로 절뚝거리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도에 멈춰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가 탔던 집을 마지막으로 한눈에 본 공유 차량이 그의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 차량은 재빨리 차를 몰고 떠났고 브렌다는 확실한 의심과 마음의 압도적인 공허함을 안고 브렌다의 심장이 매번 거친 북처럼 그녀의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비트는 그녀가 차의 엔진을 켜고 안전한 거리에서 에드워드의 차량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정차한 공유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매 순간이 영원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링컨파크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앞, 은은한 조명으로 반짝거리고 멀리서 웃음과 대화가 속삭이는 곳, 그곳은 예전에 그들이 기념일을 축하했던 곳임을 알아보는 곳이었고 에드워드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녀가 느꼈던 고통은 더욱 커졌을 뿐이었다. 꼿꼿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차에서 내렸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배불리게 만든 것은 에드워드를 만나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이었다. 레스토랑 조명 아래에서 빛나던 금발머리의 여성이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아름답고 낯선 여자를 만나는 에드워드는 목구멍에 KN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친근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종의 친밀감으로 가득 찬 열정적인 키스는 브렌다를 침입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앉아 그녀의 삶이 눈앞에서 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는 브렌다의 존재의 모든 섬유를 뜨거운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그녀는 그 부부가 레스토랑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밤의 침묵 속에 숨어 기다렸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던 브렌다는 차에서 내려 분노와 혐오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의 말이 밤의 고요함을 꿰뚫었다. 씁쓸한 빈정거림과 함께 생일 축하해 에드워드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약간의 초조함만 표현. 브렌다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브렌다의 목소리 로즈 그녀의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다녔어요. 에드워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요? 우리의 신뢰를 배반하고 여전히 아픈 척 그녀 그를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외쳤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집은 내 것이다 브렌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도 좋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브렌다와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당신이 당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동안 나는 이 집의 모든 할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주장했지만 에드워드는 단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재산 제도 하에서 결혼했고 결혼 전에 집을 샀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 속에 펼쳐진 모든 것은 내 이야기의 끝이지만 에드워드의 연인은 폭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그녀 주변의 파괴를 관찰하는 조용하고 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배경에 있었지만 그녀의 넓은 눈은 말다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그녀의 얼굴에 적힌 충격은 그때 펼쳐지고 있던 감정적인 황폐함을 반영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번개처럼 그녀가 개입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독설로 그녀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에드워드 그녀의 목소리는 뒤늦게 씁쓸한 비난으로 흔들렸지만 뒤늦게 고통스러운 이해를 반성하며 그녀는 계속 주먹을 불끈 쥐고 좌절과 실망 당신은 유명한 외과의사라고 말했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마침내 마지막 고백을 내쉬기 전에 그녀는 세게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그녀의 마지막 말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그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의 자기인식을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환상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녀 역시 에드워드의 조작 게임의 폭발적인 희생자였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원초적인 감정 에드워드의 애인은 갈등의 침묵 속에 메아리치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를 내며 그녀 뒤에서 문이 닫혔다. 이제 긴장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방에는 브렌다와 에드워드만 남았다. 그들 사이에는 진실이 드러났고 무너진 신뢰로 가득 찬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고 두 사람 모두를 질식시킬 듯한 슬픔과 원한에 짙은 구름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렌다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상황의 현실을 흡수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는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감정의 폭풍 속에서 커져가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 집에 자리를 잡았지만 에드워드와는 달리 그녀는 자기 자신 너머로 내려다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공유하지 않은 비밀의 신체적 표시였습니다. 나는 에드워드에게 가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에 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고 그런 말을 하며 브렌다는 돌아섰고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을 뒤로하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렌다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녀 안에 깃든 작은 존재를 위해 싸우겠다는 묵묵한 약속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브렌다는 상충되는 감정에 무거운 가슴과 떠들썩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때 평화롭고 예측 가능했던 그녀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편안함과 친근한 얼굴의 친숙함을 느끼며 그녀는 니콜라스를 만났던 작은 케이크 가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세심한 판매원이었습니다. 브렌다가 소리에 들어오자 가게 문이 딸랑거리며 니콜라스의 얼굴에 위안의 미소를 지으며 환영했습니다. 브렌다의 지친 얼굴을 보며 진심 어린 걱정을 드러내는 그녀 브렌다 만나서 반가워요. 남편의 생일 축하는 잘 지냈나요? 걱정 가득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브렌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처럼 무거워서 도망갑니다. 니콜라스 그녀는 재앙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에드워드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나를 우리 집에서 쫓아냈다. 나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느낌이 들었다. 브렌다의 말을 듣자 니콜라스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라움과 연민이 뒤섞인 그의 눈이 범람했다. 브렌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내가 듣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흥미롭게 고백했다.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내 아내 마리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애인 브렌다의 사진이 담긴 비밀 인스타그램을 발견했다. 호기심과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니콜라스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발견한 이미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을 바라보는 브렌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의 여자는 의심할 바 없이 마리사였지만 그녀의 심장을 멈춘 것은 옆에 있는 남자였다. 마리사의 허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감싸고 있는 그녀의 남편 에드워드 브렌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목소리를 낮게 중얼거리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젯밤에 그와 함께 본 여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계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렌다와 니콜라스는 상호 이해와 그들은 둘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배신과 거짓말의 거미줄로 결속된 연대감을 느꼈고 뉴파운드 결의로 브렌더는 니콜러스에게 다가오는 법적 싸움에서 핵심 작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브렌더가 제안했습니다. 니콜라스, 우리는 에드워드와 대면하고 그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니콜라스는 동의했습니다. 예, 브렌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함께 작업하자. 그들은 그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훈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머리서와 에더드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컬렉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메시지, 이메일과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져 에드워드의 속임수에 대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더욱이 브랜던은 모기지 지불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대한 에드워드의 무례함을 회상하여 이 기간 동안 집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증명하는 정기적인 모기지 할부금을 증명하는 모든 영수증과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고 이제는 동맹국이 힘과 결단력을 찾았습니다. 고통을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연합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법적 절차가 느리고 종종 좌절스럽게 전개됨에 따라 에드워드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브렌다와 니콜라스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사 생활이 몇 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음 침묵과 전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순수하고 깊은 우정은 늦게 꽃처럼 피어나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후에는 브렌다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간호학교 시절 긴 밤의 공부와 그녀가 처음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 니콜라스는 작은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전문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과 어떻게 대도시에서 함께 케이크를 팔게 됐는지, 서로의 과거를 탐구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형성한 기쁨, 슬픔, 경험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신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했던 만큼 엘프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상호 이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이 연결을 치유하는 수용은 나날이 더 강해졌으며 그들이 직면한 역경 속에서도 귀중한 지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바위가 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의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역경은 판사의 당당한 시선 아래 장엄한 법정에서 강하고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드워드의 차갑고 계산적인 거짓말은 정의의 공정한 조사 아래 조사된 모든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방을 뒤덮은 침묵. 거의 확실하다고 선언되었고 에드워드는 얼굴에 분노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행동에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그 집이 한때 약속으로 가득 찬 집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실망으로 얼룩진 집이 결국 브렌다의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녀의 친절함과 관대함을 활용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그들의 머리 위로 지붕을 지켰고 그녀의 선고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에드워드를 이겼습니다. 자신만의 속임수와 배신의 그물에 갇힌 에드워드는 거짓말과 거짓 약속으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무너져 그에게 선택한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부되고 발가 벗겨졌습니다. 그가 초래한 고통과 파괴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계략의 희생자이기도 한 여주인 마리사는 자신이 겪었던 배신의 형태를 경험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으로 그의 조작 게임에 사용되어 충격을 받고 상처받은 에드워드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속임수와 고통이 없는 미래의 약속에서 피난처를 찾는 에드워드와 브렌다의 유독한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렌다의 임신 중 빛나고 강력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선택의 무게가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아기가 부딪히는 모습은 곧 태어날 인생의 상징으로 그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일깨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 뒤에는 약간의 불성실함을 지닌 그는 그녀를 찾아 마음의 변화를 주장하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렌다, 에드워드는 내가 당신의 아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애원하고 목소리가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 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거나 옳은 일을 하려는 진정한 욕망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단지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혼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결혼을 시도했지만 이미 충분한 고통과 배신을 견뎌낸 브렌다는 다시는 그의 거짓말에 빠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전남편의 성격을 잘 알았고 새로운 기민함으로 자신을 보호했다. 에드워드 그렌다는 반박했다. 그녀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당신은 이미 기회를 얻었고 나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여러 번 거부했던 우리 아이와 어떤 종류의 관계를 원한다면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얽힘으로 함께 얽힌 브렌다와 니콜라스. 상황은 서로에게서 안전하고 진실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역경 속에서 형성한 유대관계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순수한 우정은 브렌다의 아기 탄생으로 인한 어려움과 각자의 이혼으로 인해 삶에 남겨진 혼란에도 불구하고 친구에서 사랑에 빠진 커플로 발전하면서 차분하고 공명하는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니콜라스는 회복력과 부드러운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브렌다와 니콜라스의 공유된 여정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찬가이며 배신과 도전의 깊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